안녕하세요. 수학 담당하고 있는 한만유라고 합니다. 한만유입니다. 혹시 제가 그 예약자 명단을 봤을 때 그 고2 학생, 그러니까 고2 학부모님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혹시 고2 학부모님 계시나요? 네. 고2 두 분.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1도 고2도 다 같이 지금 설명해서 그냥 한번 여쭤본 거고요. 고1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수학 담당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고1 학생들 학부모님들은 좀 정보가 더 많이 없으실 것 같아서 고1 학생 학부모님들 고등학교 수학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좀 앞에 짧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신곡 수학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거 좀 특징 잡아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전 수업을 어떻게 좀 진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좀 제공해 드릴 것인지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참고해 주시고 그거 좀 잘 예쁘게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제가 이제 중등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는 그 친구들 보면은 밖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친구들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중학교랑 고등학교 분명히 다른데 잘 모르시거나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가볍게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단순하게 중등은 이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고 고등학교 때 이제 상대평가가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A등급을 맞았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기본적으로 생각보다 A라는 등급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절대평가고 중학교 때 한 많게는 50%까지도 받는다고 적게는 한 30-40%에서 50%의 학생들이 이제 A등급을 받아요. 근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40%의 학생이 A 받는다고 하면은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몇 등급까지 분포를 하는지를 좀 그래도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1등급이 이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줄 세운 다음에 그냥 상위 4% 이렇게 잘라내는 거거든요. 상대평가는 상위 4%까지만 1등급을 주고 그 다음에 11%까지가 2등급이고 그 다음이 23%가 3등급, 40%까지가 4등급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그냥 중학교 때 A등급 맞았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1부터 4등급까지 분포할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 아이가 A등급 맞아서 되게 잘했었는데 고등학교 와서 4등급밖에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원래 그 안에 분포하는 학생이 그 점수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는데 못해진 게 아니다 라는 거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면은 1, 2등 합쳐서 11%잖아요. 그죠? 대충 10% 잡으면 나머지가 30%이기 때문에 3, 4등급 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30명 기준으로 잘라서 볼게요. 30명 기준으로 잘라서 보면은 4% 계산 수학 시간이니까 어렵지 않게 계산해보면 30명 기준으로 4%짜리 1.2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에서 30명 중에 1등을 하면은 1등급이 나오는 거고 한 2, 3등까지가 2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1, 2등급, 1, 2등급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반에서 한 1, 2, 3등 해야 1, 2등급을 가져가는 게 맞고요. 그럼 한 반에서 한 7등 정도 하던 30명 7등에도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3등급이 왔고요. 한 그 넘어가면 4등급이 정확히 왔습니다. 그게 좀 정확하게 수치 계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면 좋겠고 자, 그래서 사실상 좀 경각심이 필요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가 1, 2, 3등이 될 만한 그런 성적대였나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이런 것들이 좀 가장 좀 다른 점이기 때문에 먼저 언급을 드렸고요. 또 제가 지금 1, 2등급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만 더 말씀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제가 나눠드린 자료 보면 2페이지서부터거든요. 2페이지서부터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수시를 지원하잖아요. 내신을 좀 잘 따서 성적이 좀 잘 맞아서 수시를 이제 지원이랑 할 건데 거기에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총 한 평균을 냈을 때 그때 한 등급 그 평균 냈을 때 등급을 왼쪽에 적어놓은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평균 낸 등급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 페이지 자료를 쭉 보시면 뭐 영덕고 나오고 청룡고 나오고 유신고는 없기는 하나 일반적인 그냥 학교들에 대한 정보를 좀 이제 제가 이제 얻어봤을 때 그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1등급 우선 좀 말씀드리면 일반고 기준으로 한 1.3등급을 맞으면은 학생들이 의대를 지원할 수 있다. 수시로 의대를 지원할 등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를 가면 이제 많이 듣겠지만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1등 맞으면 1등 해야 되고
그죠? 그러면 1.3등급 맞으려면 10개의 시험을 본다고 하면 7개를 1등급을 맞고 3개를 한 2, 3등급 맞아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쵸? 계속 1등을 달하고 한 3개 정도를 2, 3등을 해버리면 나오는 점수예요. 이거를 3학년 1학기 1등까지 유지를 하면은 1.3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3 맞는 게 굉장히 많이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의대에 수시를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 거기에 이제 자료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한 1점대까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카이의 서성한 이렇게 좀 지원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2점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중경외시, 거기에 건동훈, 구순대담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3점대가 넘어가면 인서울이 사실상 좀 거의 불가능하고요. 좀 이제 뭐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셔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거기 관심 갖고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은 학생들 막 상담해주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저도 이제 관심 갖고 보면은 학생이 이제 그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상담을 요청하는데 제가 한 3등급 정도 나와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인서울은 어렵겠다. 다들 이렇게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2등급 때는 좀 맞아줘야 인서울이 좀 가능하고 우리가 조금 목표로 하는 대학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결론적으로 자꾸 1, 2등급을 강조하는 이유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1, 2등급 맞는 거를 좀 항상 이제 목표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 반에서 한 3등까지는 맞아줘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런 것까지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시험 문제들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이제 수학에 좀 집중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금 화면은 좀 잘 안 나오겠지만 4페이지 제가 드린 자료를 좀 보시면은, 우선 유신고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4페이지 보면은 여러 가지 학교들을 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 학교 분석 같은 거를 좀 자주 해서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많이 올려놓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은 참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선 제가 몇 가지만 좀 가져왔는데, 대표적으로 자,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좀 읽어보면은 굉장히 그냥 비슷비슷하죠, 그죠? 자, 일반적으로 왼쪽에서는 이제 실제 영도코 기출 문제가 있는 거고 4페이지 기준으로요. 오른쪽은 이제 모의고사 문제예요. 그래서 영도코 시험 문제를 모의고사를 보고서 그거를 숫자를 변형하거나 어느 정도 조금의 변형을 통해서 시험을 내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수학 시험이라고 해서 많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 시험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학교 선생님도 굉장히 바빠요. 그쵸? 수업 말고도 시험 문제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거 전문가들이 한 달, 2달 동안 갇혀가지고 그것만 만든다고 하잖아요. 학교 선생님들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출처를 가져와서 변형을 통해서 내는 게 당연히 맞고,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당연히 모의고사에서 가져와서 낸다라는 것도 수학 문제는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그렇고 정말로 새로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방 문제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기출에서 주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몇 페이지 넘어갈 거냐면은 6페이지로 한번 넘어갈게요. 이제 유신고 얘기를 할 건데, 유신고는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기출에서도 나오긴 합니다. 모의고사 기출에서 나오긴 하는데 최신 모의고사 기출까지 막 찾아나가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분석을 해봤을 때 최신 모의고사에서는 나오는 경우는 없었고요. 좀 이제 그래도 한 3, 4년 된 흔히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의고사 기출에서는 내는 걸 봤고, 자, 그럼 순서대로 정리해놓은부터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난이도는 이제 유신고는 어렵긴 하죠. 여기 쉬운 학교는 아닙니다. 난이도 한 중3 정도 되고, 근데 또 이제 저희가 유신고라는 학교가 옛날부터 유명한 학교잖아요. 그 명성에 비해서 너무 극악무도하게 어렵거나 그렇진 또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또 시험마다 그 특징이 있어요. 중간고사 때 쉬웠다가 기말고사 어렵고 막 이럴 때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막 어렵다, 이 정도는 아니다. 그냥 중상 난이도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 프린트가 나와요. 학교에서 프린트가 나오고, 어떤 이제 1학년 기준으로는 이제 올림푸스 그 시중 교재를 EBS 교재거든요. 올림푸스라는 EBS 교재를 복사해서 나눠주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이제 유신고 학생을 봤더니 프린트를 받았다고 해서 봤더니 그냥 올림푸스 그냥 복사해서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림푸스 문제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 그냥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도 프린트가 나가는데 이제
마찬가지 EBS 교재 중에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올림포스도 EBS 교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것도 다 EBS 교재예요. 자, EBS 교재를 독사에서 나눠준다. 자, 이 정도로 이제 프린트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뭔가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EBS 교재를 복사해서 나눠준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모르죠. 혹시 바뀔 수는 있으나 여태까지는 좀 그래왔다. 최근 여태까지 이래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EBS 그 교재에서 심화 문제를 좀 변형해서 냅니다. 시험 문제, 시험 기출 자체가 그렇게 해서 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EBS 그 나눠준 프린트 같은 거 꼼꼼히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게 좀 특징을 잡을 수 있고 역시나 모의고사 기출도 나오긴 하나 뭐 최신 기출까지 막 꼼꼼하게 다룰 필요는 없고 그냥 좀 유용한 모의고사 기출 정도에서 좀 나온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신유형, 막 새로 나온 모의고사 기출 막 이런 거 가지고 문제가 나오진 않고 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제 유명한 그리고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이런 문제들을 좀 많이 봤다 싶은 그런 유형들이 주로 나온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머니 아닌가요? 어떤 표정이 좀 아니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듣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들고요. 네.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뭔가 엄청 새로운 유형을 막 공부할 필요보다는 그냥 꼼꼼하게 그냥 뭐 일반적으로 뭐 RPM이나 셀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유형들도 이제 꼼꼼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면 너무 막 신유형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틀리지 않게 무조건 맞을 수 있게 그렇게 좀 꼼꼼하게 100% 맞을 수 있게끔 공부하면은 좀 이제 고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괜찮은 학교다. 자, 이렇게 좀 판단이 드는 학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6페이지서부터 제 유신고 기출의 하나의 시험지를 딱 꼽아가지고요. 딱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딱 꼽아놨거든요. 그죠? 지금 2학년 올라가신 학부모님들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작년에 풀었을 그 시험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보면은 지금 모의고사 기출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제 교재에 실렸던 문제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놓은 거거든요. 자, 제 교재가 엄청나게 좋다. 제 교재 풀면 다 맞을 때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뭘 강조드리고 싶은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신유형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된다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교재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해놨어요. 제 교재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기출을 가져온 것도 있고 당연히 뭐 EBS 가져온 것도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겹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아요. 그렇죠? 숫자만 좀 바뀌었고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 다 겹치는 거죠. 선생님들이 문제를 새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과 어디선가 가져와서 변형해서 낸다라는 것과 그랬을 때 프린트를 나눠주는데 그게 EBS 교재를 복사해서 내는 거고 그랬을 때 EBS 교재나 이런 것들 꼼꼼히 대비하게 되면은 굉장히 비슷하게끔 충분히 이해했다고 하면 100% 맞게끔 공부했다고 하면 누구나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시험지에 나오다라고 지금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넣어놨어요. 딱 진짜 한 시험지에서 제가 비교해 놓은 거거든요. 한 시험지만 해도 지금 제가 몇 개를 넣어놨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시험 문제를 넣어놨어요. 고난도 무난까지 해가지고 그다음에 총 한 20몇 문제가 나올 건데 그중에 7개 문제가 거의 동일하다라고 좀 판단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꼼꼼히 항상 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신고 수업은 딱 이 정도로 좀 파악이 됐고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서 제 작년 학생들 중에서 좀 특별하게 좀 많이 성공한 학생이 있어서 그 친구에 대해서 좀 자랑도 하고 말씀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친구도 이제 중학교 때 수학을 좀 잘했다고 하고 좋아했다고 해요. 저도 이제 지금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수학에 그래도 이해력이나 이런 게 괜찮은 학생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역시나 4등급 나왔다고 해요. 50점대 나왔고 4등급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 여름방학 때 저랑 만났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볼 건데 이런 것들 좀 잘 지키면 정말로 성적이 오를 수 있다라고 했고 그 친구가 잘 지켜줬거든요. 어떤 걸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복습을 첫 번째 복습을 좀 철저히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근데 어떻게 보는 개념을 또박또박 뱉어낼 수 있을 때까지 복습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학생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면은
어떤 개념을 다 안다고는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 뭐 함수가 뭐냐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냐라고 지금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 대화할 수 있는 학생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뭐 수학에 대해서 뭔가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하긴 했으나 그거를 문장 그대로 또박또박 얘기할 수 있는 학생이 정말로 많이 없어요. 정말 정교권 드는 학생들은 대답을 하는데 그게 아닌 학생들은 또박또박 말을 잘 못해요. 느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복습을 철저히 하자 이렇게 강조를 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안 하면 개념이 완성됐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자고 하면은 그게 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습관이 되면은 괜찮습니다. 할만합니다. 그러니까 영어처럼 막 단어를 막 100개씩 외울 게 아니잖아요. 수학은 이제 그 단어에 필요한 개념들이 몇 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또박또박 얘기할 수 있으니까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습관되면 할만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이걸 하자고 했고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클리닉을 항상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자 3월달, 4월달에도 할 예정이고요. 시간표 이따 말씀드릴게요. 주말에 학생들 저랑 만나가지고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이 학생 지금 뭐가 고장났는지 이번 단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지금 나가고 있는데 단어는 잘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가 지금 잘못 고장나가지고 아니면 고2 학생인데 고1 부분이 좀 잘못돼가지고 문제를 못 풀 수가 있거든요. 수학이라는 게 그 단어만 열심히 한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만나야 돼. 만나서 어떻게 풀이하는지 제가 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숙제를 풀이를 본다고 해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시간 내서 주말에 수업이 아니라 무료로입니다. 무료로 클리닉을 열어놓고 학생들 주말에 오라고 하고 이 친구한테 매번 오라고 했어요. 매번 오라고 했고 이 친구는 지금도 계속 오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주말에 항상 오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이제 주 2회 수업이라고 하면 클리닉까지 해서 주 3회 보는 거죠. 자, 그렇게 그냥 진행했고 그 친구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숙제 다 해오기. 틀린 거는 채점까지 해보고 틀린 거 다시 한번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생각 많이 해보고 오자. 뭐 이런 식으로 세 개만 한번 잘 지켜보자 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정말로 저도 이제 되게 신기하고 자랑할 만한 친구여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죠. 이 친구가 아까 50점대에 4등급을 했는데 이 친구가 중간고사 때 한 문제 빼고 다 맞았어요. 그리고 1등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되게 흔치는 않아요. 근데 역시나 제가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이대로 따라주는 학생도 흔치 않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정말로 잘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같이 아까 말씀드린 계속 열심히 잘하고 있고 정말 대단한 친구죠. 충분히 잘할 수 있고 모두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관리했는지 제 수업 지금 뭐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다시피 수업 영상 항상 촬영하고 학생들 복습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언제 어떤 수업 내용 그리고 언제 수업한 거고 어떤 수업 내용에 대해서 수업한 건지 영상을 좀 잘 정리해서 이렇게 링크를 올려놓고 있어요. 그럼 구글 들어가면은 어떤 단원이 부족하면 그대로 다시 복습하기 좀 편하게끔 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구글 클래스룸에 역시나 오답 노트를 계속 매주마다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언제든지 좀 뽑아서 편하게 볼 수 있게 학생들이 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안 보잖아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좀 편하게끔 잘 정리해놓으면 어떻게든 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계속 잘 정리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클리닉 말씀드렸다시피 클리닉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고 그렇게 많이 자주 와야 성적이 오릅니다. 클리닉 굉장히 강조하고 제가 가장 신경 많이 쓰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24시간 언제든지 카톡으로 뭐 질문하면 제가 뭐 언제든지 답해준다 뭐 이런 얘기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항상 테스트를 봐요. 매번 테스트를 보고 테스트도 저 되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학생들이 이제 아무거나 나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라 저번에 강조했던 내용들 그리고 되게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테스트 정말 테스트 하나 만드는데도 시간을 엄청 들여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그 결과들을 계속 누적해서 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제 누적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성적들이 막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뭐 평균, 그 반의 평균이라든지 이런 거 등수 이런 거 자세한 것들도 적어놓고 그리고 숙제 완성도도 적어주고요. 그리고 이런 코멘트 같은 것도 계속 달고 있다라는 거. 괜찮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제 시간표가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자, 아무튼 네, 그렇게 이제 전달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께 항상 수업 끝날 때마다 그 다음 날에 제가 그날의 성취도나 이런 것들을 전달 드리고 있고요. 교재 얘기하겠습니다. 교재는 제 자체 교재고 교재도 역시 항상 신경을 쓰죠.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고 매년 새로 만들고 있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 썼던 게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매년 계속 교재를 계속 만들고 있고요. 내신 대비 교재고요. 모든 유형을 웬만큼 다 다루려고 유신문 특히나 그런 유형들, 일반적인 유형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신유형이 아니라 일반적 보편적인 유형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제 모든 유형들을 좀 꼼꼼하게 볼 수 있게 많은 유형들을 넣어놨고 내신 기출을 위주로 내신 기출 거의 100%라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90% 이상의 내신 기출 문제로만 만들어져서 이제 이런 거거든요. 막 좀 어려운 교재 있잖아요. 막 블랙라벨 이런 유명한 교재도 있잖아요. 블랙라벨 좀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것 같은데 블랙라벨 되게 어려워요. 근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 가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100%안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블랙라벨을 다 푼다?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블랙라벨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 얇은 교재긴 하지만 그걸 다 풀기 위해서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교재를 푼다? 저는 좀 반대고요. 차라리 그 한 문제 충분히 다른 걸로 충분히 커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신 기출 문제로 대비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내신 기출 문제, 내신 대비하는 내신 기출 문제로 대비하는 게 맞죠. 그래서 내신 기출 문제 90% 이상 내신 기출 문제로 잘 만들어진 교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EBS 교재까지 제가 반영을 했습니다. 아까 유신고 같은 경우는 EBS 교재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EBS 교재도 반영을 해서 교재를 완성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교재는 뭐냐면 모의고사 기출들을 잘 정리해서 만든 교재입니다. 최신 모의고사 기출까지 좀 제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대표적인 두 개의 이제 교재로 진행이 된다는 거. 제 수업은 이렇게 대표적인 두 개의 교재고 뭐 시험도 있고 뭐 추가적인 프린트도 있고 추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해 놓지 않았습니다.